시간이 되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 정병호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세션 6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션 6은 앞서 진행된 세션 1과 같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스팀 교육 중심 선도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스팀 선도학교는 단위 학교에서 융합교육 스팀을 폭넓게 적용하며 그 모범적 모델을 구축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전국 총 301개 교에서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 시도별 대표학교 선생님들께서 10분씩 운영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발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경우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발표가 끝난 후 가용 시간을 활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의 으뜸초등학교 이나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으뜸초등학교 교사 이나원입니다. 본교는 스팀 선도학교와 더불어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메이커 스팀 교육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본교가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한 사례를 교육의 기반 그리고 더 행복한 스팀 수업, 온오프 스팀 체험 운영 성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가 우리는 메이커 스팀 교육의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운영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교의 경우에는 2017년과 18년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올 때 이미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고요. 그래서 2019년에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운영하게 될 때 코딩 교육 중심의 학교 내 무한상상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에는 선생님들께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중심의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자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2020년부터 21년, 22년 현재까지 메이커 교육 중심의 스팀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구축해둔 환경과 교구 현황인데요. 본교는 학생들의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1인 1 피지컬 컴퓨팅이 가능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노작을 할 수 있는 공작기구를 갖추는데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나 공작 기구들을 다루기 위해서 학교 맞춤형 직무 연수를 열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나 드론이나 VR 기기 등과 같은 첨단 기기 중심의 학교 맞춤형 직무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교는 전 학년, 전 학생들이 스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년별로 스팀 교육 중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 교육과정 담당자를 중심으로 TF팀을 운영하면서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스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교육과정을 학교 안에서도 지금과 같은 운영 성과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교는 이와 같은 기반 하에 더 행복한 스팀 수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더 행복한 스팀 수업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스팀 교수 학습 준거에 따라서 수업을 하다 보면 생각과 노작과 감성적 체험이 있고 이를 통해서 학생도 교사도 모두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행복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저희들은 메이커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융합적 설계 및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이 아이디어를 실체로 구현하는 메이킹 활동과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쉐어링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교는 학교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그 스팀 수업
운영 성과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교에서 선생님들끼리 학년별로 스팀 수업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PT 화면입니다. 그때 학년별로 다양하게 나누었던 사례들을 몇 가지만 예를 드린다면 1학년은 왜 이렇게 덥지라는 주제로 여름 날씨의 특징을 알아보고 여름 날씨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 우산이라든지 또는 모기 퇴치제라든지 학교에 있는 3D 펜을 이용한 선글라스라든지 또는 환경을 생각해서 부채를 만들어 보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가족은 어디에 살까요? 라는 주제로 동물들을 탐색하고 각각 동물들, 물가나 나무, 땅에 사는 동물들의 특징을 구분해서 이렇게 동물들의 특징을 탐색하고 실제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각 지역 명소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각 지역별로 그 명소별로 어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참신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해서 쓰레기통 전시회를 명소에 어울리게 개발해서 친구들끼리 나누는 이런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고요. 4학년은 많이 하고 있지만 에어로켓을 이용해서 에어로켓의 각도에 따라서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가는지 또 무게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학생들이 멀리 날리기 대회라든지 목적지에 정확하게 날리는 대회를 수학과와 연계지어서 실천하고 있고요. 5학년 보글보글 과학으로 요리하기 단원의 경우에는 온도와 열 단원과 실과 단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복사, 대류, 전도를 경험한 뒤에 이것을 이용해서 보온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온 도시락을 만들 때 학생들이 직접 목공을 이용해서 도시락을 제작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이 이제 글을 써서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글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6학년의 경우 우리 생활과 불이라는 주제는 촛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소에 대해서도 함께 공부하면서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오조봇이나 햄스터봇을 이용해서 직접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하면 좋은지 대피 경로를 파악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는 학부모들에게도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동료 장학 시에는 항상 스팀 수업 공개를 권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세종시 관내 교사들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 학기에 한 번, 즉 1년에 2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다음에 계속 프로그램 북을 제작해서 다음 학년도 선생님들이 수정, 보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학생 워크북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과에서 이렇게 더 행복한 스팀 수업을 전개했다면 동아리 활동이나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는 학생들에게 스팀 체험을 시켜주고 있는 편인데요. 본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 흥미에 따라서 모이는 거라 해마다 달라지고 있고요. 올해는 발명 동아리나 과학 탐구 동아리, 코딩, 환경 동아리, 크리에이터, 목공 동아리 등이 개설되었습니다. 특히나 발명이나 과학 탐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흥미 있는 학생과 역량 있는 교사들의 시너지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교에서 다른 학교와 조금 차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무한상상 캠프인데요. 사실 이 캠프의 시작은 2020년 코로나 시대 때 학교에서 해왔던 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학생들에게 코로나 시대에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들은 고민했었고요. 지금은 흔해졌지만 학생들에게 꾸러미를 나누어주고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면 체험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줌 회의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궁금한 것을 묻게 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이제 6기까지 왔거든요. 한 학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학교 학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해마다 한 때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주간 3개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학생들이 매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서 본교에서는 이렇게 23개의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딩 교육은 이렇게 기초 기능을 여기서 알려주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거꾸로 교실처럼 온라인 컨텐츠를 보고 코딩 교육의 기초 기능을 익히고 난다면 교실 수업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온라인에서 학생들이 올려준 사진이고요. 올해는 그러니까 대면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면 프로그램은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코딩 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은 유관기관을 활용해서 다양한 스팀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3M이라든지 네이버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쏙쏙캠프, 생활과학 교실 같은 걸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팀 체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여기에서 스팀 교육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본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데 스팀 교육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이 스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결국 학생들에게는 수업 만족도를 높여주고요. 교사들에게는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는 사전 사후 검사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는데 모두 다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만 특히나 그 확산적 사고나 특정 영역의 사고 기술 부분에서는 좀 더 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학생들이 이제 자유응답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성공감과 효능감이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역량, 주도성 같은 데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협력이나 소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스팀 수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희들 이게 왜 좋아라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제가 하니까요. 제가 생각한 게 실제로 되니까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즘 교육계에서는 행위 주체성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노작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 보는 이런 융합적 프로젝트가 행위 주체성을 길러가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기 백송고등학교의 배상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의 백성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융합교육으로 항상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과학교사 배상일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스팀 교육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본교는 스팀 선도학교 4년차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모든 선도학교에서 운영하시다시피 스팀 교육은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들어서는 시간부터 학교 밖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스팀 교육이 항상 적용되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교과형 스팀 교육으로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형 스팀 교육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발되고 올해 중점적으로 운영되었던 프로그램들의 목록을 보여드렸습니다. 인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실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북토크 행사를 가졌습니다. 최근 독서 교육이 굉장히 무색할 만큼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새로운 독서 교육의 방향으로 실제 참여했던 학생들은 공통의 책을 읽고 학부모, 학생,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책 속에 담겨있던 이야기들을 꼽아서 서로의 생각들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저는 이 학생들이 참여하고 소감문을 제출해 주었는데요. 그간 고등학교까지 올라오면서 접했던 방과 후 활동 중에 가장 뜻깊은 활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었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변화를 조금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과학 전문 교과로 과학과제 연구와 융합과학 탐구 교과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에서 과학과제 연구들을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융합과학 탐구로 바꿔보시면 실제 융합교육을 적용하는데 조금 더 유연성이 있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스팀 교육을 융합과학 탐구 시간에 적용했던 내용들이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아이들은 더 뜻깊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학교는 다른 연구 사업과 함께 스팀 선도학교 사업을 운영했는데요. 탄소중립실천학교,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그리고 스팀 교사연구회, 스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었고요.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형 혁신교육 사업과도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운영 주체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협의체는 실제 스팀 교사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학교는 경기도 북부 지역의 중등학교의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경기도의 스팀 교육협의체 중심교육 역할도 맡고 있어서요.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실제 학생들과도 소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체가 되었던 과학동아리의 학생들의 연합활동도 분기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과형 스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합과학 탐구 교과에서 진행되었던 수업 프로그램인데요. 실제로 연초에 서울대학교 약초원에서 보급하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 24종이 있었습니다. 이 24종에 대한 씨앗을 분양받아서 실제 개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저희 학생들은 씨앗의 모습에서부터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고 관찰된 그 씨앗을 적절한 파종 시기에 씨앗을 파종을 했고 그리고 싹이 트면 정식 작업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2인 1조로 식물 탐구 과정을 겪으면서 식물학자가 겪는 식물학자의 연구 과정들을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 화면 중간에 보이시는 분홍색으로 있는 사진은요, 익숙하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익숙한 작물인데요, 완두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접시꽃 씨앗입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과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2학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플랜테리어라는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디자인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이 사업은 스팀 프로그램 개발팀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적용해 주신 덕원여자고등학교 조원정 선생님 자료를 몇 개 인용을 했습니다. 학생들 작품이고요. 저희 소중한 학생들의 작품들 인용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학기에 대표적으로 운영됐던 프로그램 중에 플랜테리어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목공생활입니다. 실제 학생들은 플랜테이너라는 직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플랜테이너라는 직업을 직접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플랜테리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목공 작업과 수경 재배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 화면 상단에 보시면 실제 본인들이 작품을 제작할 작품들을 디자인하고 계획서를 작성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이면서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지능형 과학실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금년도 개발되었던 피타고라스와 함께하는 디오라마 창의 타프 설계라는 수업을 통해서 타프, 실제 캠핑이라는 여행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인데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 제대로 잘 몰랐었던 이런 장비들을 역공학적 관점에서 분석을 해서 왜 제품들이 이러한 비율들대로 제작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실제 본인들의 작품을 제작하면서 본인들의 작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홍보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수학2하고 그리고 물리학 선생님하고 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할 타프를 디자인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계획서를 토대로 실제 제공되었던 기본 재료를 가지고 타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일반적인 타프의 모양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수십 가지의 타프의 모양이 나왔고요. 실제로 낮은 설치 난이도와 그리고 넓은 그늘을 확보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의 작품들이 제작이 되었고요. 본인들의 작품이 제작이 된 이후에 발표도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고 그 인포그래픽을 토대로 본인들의 작품들을 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진로 수업과 연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었던 금년도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공정여행의 가치, 인권 및 동물권 침해, 지구의 환경보호, 탄소 중립, ESG 경영 사례 등을 키워드로 한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에 연합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내 활동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내 대회도 있고요. 교내 대회에 실제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되어 있는 창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페임랩 행사가 있습니다. 이 페임랩 행사를 실제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본인들의 대본을 작성하고 그 대본을 토대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스팀 교육을 연구하는 선생님들만 스팀 교육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스팀 선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전교생에게 적용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서요. 요즘에는 학교 자율교육과정이라는 주관을 두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때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학교도 학교 자율교육과정 주관에 금년에 진행되었던 프로그램들이 한 번 더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는 실제 동아리 중심의 스팀데이 활동들이 대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에서도 스팀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탄소중립 실천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스팀 교육에서 추구하고 있는 실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고 다짐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적인 캠페인 활동들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이 과학동아리 연합 활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 올해
대주제가 탄소 중립이었기 때문에 탄소 중립 체험 교육이라고 해서 플로깅으로 시작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실제 주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들을 주우면서 학생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급식실에 계시는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저탄소 식단 분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에 공학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창의공학 연구반 친구들이 우리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를 분석하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저와 함께 스팀 교육을 실천해 주신 선생님들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백성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부산 동수영중 홍지연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동수영중학교 미술교사 홍지연입니다. 네, 동수영중학교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총 21학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스팀 선도학교 운영 4년차, 그리고 스팀 교사 연구회 운영을 3년차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책임 교사로 미술과를 중심으로 한 스팀 프로그램 개발에 선생님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블렌디드 러닝 연구학교도 함께 올해로 3년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신학기 준비 기간부터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운영 계획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실 선생님들도 이때 모집을 하는데 저희 학교의 자랑은 매달 2회씩 원료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료 교사 간의 수업을 공유하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을 매달 2회씩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팀 공개 수업을 매 학기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나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주로 수업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실로 미술실 후면의 모습이고요. 전면과 후면 그리고 측면 모두를 수업 활동 시 학생들 활동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마다 미술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간들을 다양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학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항상 미술실로 데리고 와서 학생들에게 미술실 사용하는 안내 방법을 안내를 해주고 또 우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로 스팀 개념은 무엇이고 미술과를 중심으로 또 어떻게 스팀 수업을 운영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먼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팀 선도학교 4년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교생들이 이제는 스팀의 개념이 무엇이고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스팀 수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본교에서는 스팀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신학기 초에 모여서 주제를 무엇을 선정할 것인가 선생님들과 의논한 끝에 ABM 기반으로 한 미술과 중심 스팀 수업을 하자라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ABM이란 A, 인공지능, B, 빅데이터, 그리고 M, 메타버스,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을 말합니다. 이 부산형 메타버스 교육을 기반으로 스팀 교육을 한번 해보자 하는 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론적인 배경으로는 VCAE, 흔히 비주얼 싱킹이라고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와 유사한 미술 교육 방법으로 우선 시각적으로 동기유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비판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하고, 또 스스로 권한을 부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인 배경을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본교에서 개발한 스팀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수업을 하면서 스팀 교육이 왜 필요한가 하는 소감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미술 시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고흐의 아릴밤의 카페라는 그림을 보여주고 풍속화 수업이었는데요.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 몇 년도 작품인데 작품 속에 전등이 나오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대답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미처 대답을 하기도 전에 다른 학생이 야, 미술 시간에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팀 선도학교를 일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역시 미술 교과를 중심으로 한 융합 수업은 필요하고 이 인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도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하는 약간은 슬픈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팀 교육의 필요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받는 이 시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팀 교육은 교실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에게 인식이 되어야 하는 교육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2022년 미래형 스팀 교육을 제시를 하면서 학생 주체의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덴마크에 갔을 때 스팀 선도학교 차원에서 학교 방문을 했을 때 당연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나가서 학교 소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네,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선생님들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실에서 학습, 즉 학생들이 배우고 학습을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품을 수 있는 것이 스팀 수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미술과 중심 스팀 수업은 생생쇼라는 그런 주제로 생활 속 생체 모방 슈퍼히어로라는 주제로 앞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슈퍼히어로를 스스로 선택을 하고 이를 캐릭터화한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웨어러블 슈트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생체 모방하는 동물을 삽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2년 미술과 중심 스팀 수업 메타버스를 한번 활용을 해보자라는 주제로 네, 학기 초에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미술과를 중심으로 해서 풍속화를 주제로 하는 미래로 아트페어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1차 시에 빅데이터를 만나는 우리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 주변의 생활 환경을 육하원칙으로 구성을 해보고 이를 오늘날 풍속화로 그린 다음 40년 뒤에 풍속화를 그려보는 것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이를 메타버스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는 선생님들과 실제로 40년 뒤에 풍속화를 그려보자 했는데 아이들이 30년 후로 선생님 해봅시다. 저희 30년 후에는 집을 살 수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해서 네, 그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2학기 때 수정한 메타버스 공간인데요. 실제 1학기 때는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메타버스로 각자 수업에 맞는 수업을 만들어 보자 했었지만 2학기에 와서 왜 메타버스가 스팀 수업에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을 붙이면서 역사과와 가정과, 기술과 그리고 미술과가 함께하는 메타버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첫 시간에 메타버스 공간에서 미술 선생님이 풍속화를 구경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꾸며놓은 다음 학생들이 여기에서 쓰인 에너지를 분석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 역사 선생님이 발명품을 메타버스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신 다음에 기술 가정과 선생님과 과학 선생님이 이를 에너지에 대한 학습을 메타버스 안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학생들이 미술과 중심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들과 함께 메타버스 공부를 하면서 많은 메타버스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자기 수업에 맞는, 그리고 반드시 수업에 메타버스를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메타버스 중에 자신에게 맞는, 내 수업에 맞는 메타버스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선생님들과 선택한 것은 코스페이시스 에듀였는데요. 화면에 공유해드린 QR코드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함께 공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뒤에는 여러 가지 그 메타버스 안내도나 이런 것들 선생님들과 함께 구성한 내용인데요. 풍속화관에 들어와서 학생들이 구경할 수 있는 각 실별로, 공간별로 풍속화의 내용이고, 이것을 구경한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존 1, 2로 가서 역사과와 기술가정과에서 구성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학습하고 미래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스스로 전시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차시에는 학생들이 AR 버전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속화관 앞에서 자신들의 전시 인증 사진을 찍는 모습까지 해서 아트페어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공유해드리는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광주 서석고등학교 이동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 서석고등학교 교사 이동진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학생 진로와 연계한 동아리 활동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 배양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스팀 선도학교 운영 개요, 스팀 선도학교 운영 성과 이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제 학교는 2019학년도부터 4년째 지금 스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5H 스팀 활동을 통한 창의적 감성 능력 신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상 아이들이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결과까지 생각해서 큰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스와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교사하고 학생이 변하지 않으면 이 스팀 선도학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대학 입시와 별개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과제별 개요가 되겠습니다. 스팀 선도학교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교사가 먼저 변하고, 교사가 변하기 전에는 먼저 교육 환경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는 스팀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첫 번째 창의융합연구실, 그다음에 지능형 과학실,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협업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소그룹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지능형 과학실을 꾸며가지고요, 최적의 환경을 구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마음껏 실험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굉장히 고가형 후드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이 화학 실험 같은 경우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가스들을 원천 통제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줬고요. 그다음에 전자칠판, 그다음에 수업용 보도칠판. 과학실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칠판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제 그 실험 노트를 쓰는 것보다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아이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 연계입니다. 교과 연계는 이제 일반고 특성상 수능과 수시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최소화 시켜가지고 스팀 수업을 연계했고요. 주로 이제 과학 과목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 주제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운행하는 스팀 과학교실하고 연계해가지고 동아리별로 이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이제 화학에서 이제 좀 어려운 실험 중에 하나인 루미놀 발광 반응인데요. 아이들이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가지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조건을 통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까지 도출하는 이런 식의 일련의 활동들을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영상까지 제작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와 연계한 학술 동아리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학술 동아리하고 자율 동아리를 본인의 진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아이들의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 동아리, 생물 동아리, 물리 동아리가 일반적인데 이제 탐구반 형태로 해서 아이들이 좀 더 실험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 기록들을 이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학 동아리, 전자전기 동아리, 인문 동아리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도 꾸준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연계한 창의융합 과학교실에서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과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기기들도 많이 구현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부상에서 이제 그 부상을 해결할 수 있는 의술을 어떻게 만들지 주제를 정하고 지금 해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저희가 이제 자율 동아리인데요. 특이하게도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자율 동아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스팀 선도학교 할 시기가 코로나19하고 맞닿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시기였는데 3학년 아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 난제를 해결하고자 마스크 초창기 때 불편함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스트랩을 디자인해가지고 3D 프린팅해서 전교생에게 보급하는 이런 활동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축제하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아리 활동했던 아이들이 본인들의 성과를 표현해보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축제하고 연결된 이제 체험 부스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4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과학이 중심이지만 이 부분만큼은 과학보다는 다른 과목에서 훨씬 더 성과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뭐 정원관리 동아리라고 해서 식물 키우는 동아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어떻게 키우는지 공유하고, 그다음에 미술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부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요. 역사 동아리도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팀선대학교 원년부터 진행했던 대회인데요. 아이들의 그 창의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H 스팀 창의력 경진대회라고, 저희가 이제 도대 시대회에서 주로 하는 뭐 청소년 과학 탐구대 그 분야를 여기 끌어가지고 실제로 뭐 로켓도 날려보고 달걀도 던져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물로켓을 발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학교가 크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모여가지고 원하는 지역 지점까지 날려보는 활동도 진행해봤고요. 시상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었던 활동 중에 가장 큰 활동이 저희가 이제 과학축전이 작년에 취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단위로 이제 소그룹으로 진행하라라고 했는데 저희 학교는 인근 지역 연계형으로 해가지고 좀 대규모로 이제 과학축전과 함께 창의융합 체험 한마당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부스를 학교에 설치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을 초청해서 이제 스팀 교육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진행했는데 주로 동아리 아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동아리 아이들 한 160명이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줬고요. 선생님들이 한 30분 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주제별로 해가지고 뭐 과학만 있는 게 아니고 인문도 있고 미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바구니로 쓸 수 있게끔 딸기 장바구니로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이 버려지는 쓰레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스마다 부스 안내서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 부스를 오기 전에 미리서 사전에 체험할 수 있게끔 유튜브로 동영상을 다 제작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스팀 창의 체험 한마당 사진입니다. 이쪽에서 보면 왼쪽 상단이 미술 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화학, 그다음에 여고생들이 왔고요. 초등학생들도 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특이하게도 이제 재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모의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학에서 말하는 시어핀스키 구조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성과입니다. 성과는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2개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좀 길어서 자르겠습니다. 먼저 창의력 경진대회입니다. 방금 대회가 크레이지 에그라는 대회인데요. 이제 날달걀을 4층 높이까지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게끔 보존할 수 있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설계하라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에서 통과한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작년에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과학축전하고 저희 학교의 창의융합 체험 한마당하고 공조해가지고 이제 진행했던 창의융합 체험 한마당 모습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이게 스팀 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략.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울산 외솔중학교 이현지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 외솔중 교사 이현지입니다. 울산 외솔중의 스팀 선도학교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외솔중은 작년과 올해 2년간 스팀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배움과 체험 중심의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 인재 키우기를 큰 목표로 하여 스팀 교육 기반 조성, 스팀 교육 과정 운영, 스팀 프로젝트 수업 확산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운영 과제인 스팀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과 간 융합 프로젝트 수업별로 스팀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과제 1의 두 번째 스팀 프로젝트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홈베이스에 스팀존을 만들고 교과 교실 벽면에 스팀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을 게시하여 서로의 작품을 보며 생각을 나누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학부모님께 스팀 선도학교 운영의 취지와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학생 연수를 통해 스팀 교육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 홈페이지 메뉴에 스팀 선도학교 목차를 만들고 클릭을 하면 스팀 선도학교의 운영 모습을 즉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구글 사이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집 또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거나 외솔중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사이트 분석에 의하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약 3,300회 방문되며 많은 분들에게 스팀 선도학교 활동이 공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영 과제 1의 세 번째 스팀 프로젝트 수업 역량 강화 교사 연수를 30시간 실시하여 다양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운영 과제 수업 속에 녹아나는 스팀 교육 과정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과 간, 교과 내 융합 프로젝트 수업 자료를 개발하고 교육 과정에 적용하였습니다. 1학년 1학기에는 지구를 살리는 생태 연못을 주제로 국어, 과학, 영어, 주제 선택, 진로, 체육, 음악, 도덕 교과가 교과 간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1학년 2학기에는 전지적 청소년 시점을 주제로 국어, 수학, 도덕, 진로, 사회, 가정 교과가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에는 외솔인 세계 여행을 떠나다를 주제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교과에서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2학년 1학기에 또 다른 주제인 한글 너에게로 가겠다를 주제로 체육, 한문, 미술, 국어 교과가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같은 주제로 2학년 2학기에는 과학, 한문, 국어, 수학, 체육, 미술 교과가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3학년 1학기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외솔인의 자세를 주제로 영어, 국어, 사회, 가정 교과가 융합 수업을, 같은 주제로 3학년 2학기에는 기술, 사회, 수학, 역사, 국어, 영어 교과가 융합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중 1학년 1학기 지구를 살리는 생태 연못을 주제로 한 교과 간 융합 수업에서 교내 연못에 물이 잘 순환이 되지 않아 녹조와 이끼가 많이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분수와 다슬기를 방류하였는데 스팀 선도학교 사이트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틀고 있는데 잘 나오지 않아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동영상을 짧게 보시겠습니다. 저희 학교 연못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태양 전지에 태양빛이 비춰지면 전류가 생성되어 수중 모터가 작동해서 물을 끌어올림으로써 산소 공급이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깨끗한 연못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 덕분에 외솔중 연못이 살아났다는 반응을 얻었고 학생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또한 운영과제 2의 동아리 연계형 융합수업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융합 해결사반, 융합 디자이너반, 융합으로 이루어진 세상 동아리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지막 운영과제인 스팀 프로젝트 수업 확산을 위하여 첫 번째 1학기에는 스팀데이, 2학기 말에는 스팀위크를 운영하였습니다. 스팀데이에는 과학의 날과 동시에 무동력 자동차와 에어로켓 만들기, 무비메이커로 만나는 스팀 행사를 기술과 정보 교과가 함께 운영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을 보다 더 다양하게 하고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성찰과 느낀 점을 보면 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발휘하였고 모두멍과 협동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인성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팀 위크에서는 12월 말 꿈기 탐색 주간을 이용하여 전교생이 스팀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는데요. 한 해 동안 모은 스팀 수업 활동 자료가 담긴 파일을 공유하는 스팀 수업 파일 공모전, 스팀 프로젝트 수업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성장과 느낀 점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활동, 스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자신의 성장 및 느낀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활동, 학교 또는 생활, 취미 활동 속에 녹아있는 스팀 요소를 생각해보고 그림과 설명으로 나타내는 활동, 장래희망이 요구하는 융합적인 능력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나의 장래희망 속 스팀 그림 그리기 행사를 전교생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미노로 함께 만드는 스팀 물결 행사를 통해 스팀 수업 활동, 새해 소망, 학년 추억 메시지 등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행사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학년별로 이제 이런 문구들을 받아서 실행을 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1학년 뒷반이 진행했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학년이 만들었던 문구는 올해를 빛나게 해준 스팀 수업이었는데요. 학생들이 이런 도미노의 디자인과 설계, 또 무게 중심과 곡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도와가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네, 같이 보면 좋을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자, 그러면 나머지를 먼저 하고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강현실 스팀 보물찾기 행사를 통해 스팀 위크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스팀 위크와 프로젝트 수업 후 학생 소감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모든 것에 융합적인 사고, 능력이 활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한 가지의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나와 또 다른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단순히 과목별로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된 활동을 하다 보니 좀 더 융합적으로 사고하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팀 수업 발표회는 스팀 수업 후기 동영상 공모전 중 우수작을 선정해서 축제가 있는 날 전교생이 다 함께 시청하며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서로의 성장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 자료와 활동 내용은 학기 중 수시로 구글 사이트를 통해 탑재하였으며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를 내어 스팀 선도학교의 활동을 학부모, 동료 교사,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스팀 교육의 효과와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이렇게 외솔중학교는 스팀 교육 과정 설계와 배움 체험의 스팀데이, 스팀위크 운영, 다양한 긍정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도전 정신과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나누며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용기 있게 실천해 주신 모든 외솔중 선생님들과 지원해 주신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치기 전에 아까 그 동영상을 좀 더 틀어봐도 될까요? 시간이 남아 있나요? 네, 더 보고 싶으시다면 외솔중 스팀 선도학교 구글 사이트에 참여하셔서 또 조회수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대구 서대중학교 전미정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대중학교 과학교사 전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이긴 하지만 앞에 여러 시도교육청에서 스팀 선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사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주로 뭐 AI 교육이나 VR, 코딩, 마이크로비트와 관련된 그런 스팀 수업 사례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일반 선생님들도 접근하기 쉬운 업사이클링 온라인 패션쇼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 학교가 사실은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희 대구는 협력학습 이때까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거의 협력학습을 하는 방법을 애들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협력학습을 시켜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잘하지 못하고 이래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수업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회복시켜서 얘들을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게 뭐냐면, 스팀 교육 안에서 아이들을 예전처럼 협력학습을 회복시키자고, 그렇게 학기 초에 저희 학교에서 계획을 세웠고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각 학년별로 주제 중심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학교 특성상 저희 학교 뒤에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서 환경에 대해서 엄청 예민한 학교이기 때문에 1학기 때는 1, 2, 3학년 모두 환경을 주제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2학년에서 5월 달에 한 환경에 대한 재구성 수업을 보면, 도덕에서 환경 문제에 참여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그 다음에 미술에서 텀블러 만들기, 과학에서도 식물을 활용한 지구온도 1도씨 줄이기, 기술에서 미세먼지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수업을 5월 달에 했고, 그것을 다 수행평가와 연관시켜서 수업에서 각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술에서 보면 공기청정기 만들기와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기도 다 만들었고, 이런 거를 각각 교과별에서 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7월에 보면은 꿈기 주간에 뭔가 통합된 게 없을까? 모든 학생들이 뭐 개개의 수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이 녹여낼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7월 저희 꿈기 주간에 스팀 위크로 만들어서 업사이클링 온라인 패션쇼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이때까지 1학기 때 배운 각 교과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업사이클링 온라인 패션쇼를 실시할 거라고 말을 하고, 이 업사이클링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그냥 못 쓰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쁜 쓰레기를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서, 정말 너희들이 팔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패션쇼를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아직 1학기에는 아직 저희가 이제 칸막이를 다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프라인으로 못하니까 우리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2, 3학년 전체가 이제 참여하는 패션쇼를 열었는데요. 이거는 학급별로 도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급별로 뭐 2학년 1반, 2학년 2반 해서 3학년 쭉 해서 본인들이 과제 수행 계획서를 각 반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가정 시간이나 여러 가지 시간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해서 옷을 만들고 그다음 패션쇼도 열었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의 주제는 이 3학년 1반에서 만든 건데 닮았는 게 미녀와 야수의 벨 의상을 이제 못 쓰는 자기 집에서 있는 못 쓰는 천을 활용해서 진짜 팔 수 있을 만큼 살 수 있을 만큼 연극 의상을 이제 만들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패션쇼만 보기에는 좀 너무 서운하니까 그 전에 미리 아이들에게 미리 캠퍼스를 이용해서 자기 홍보물을 다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주간에 스팀 주간에 쭉 전시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살 수도 있을 만큼 만들었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있는 끈이 마스크 끈을 이용해서 만든 머리핀 같은 건데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전시를 쭉 해두었습니다. 전시를 충분히 해두고 나서 이제 교실에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는데 아이들 작품을 하나를 보면 여기 만지고 나. 오, 예쁘다. 예쁘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전 수업했는 내용을 밑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작품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이런 경험을 주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이 패션쇼는 항상 평가지를 받았는데 먼저 이 평가서를 먼저 개인에게 나눠주고 다 하고 난 다음에 QR코드를 이용해서 성차를 같이 적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먼저 자기들이 생각을 오프라인에서 생각을 한 것을 쭉 해서 구글 설문지로 받아봤는데 확실히 저희가 이제 교사들도 뽑고 아이들도 뽑았는데 보는 눈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저희가 약간 기대했던 부분, 협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서 2학년 우수학반에 대해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업사이클링 뜻을 자리했다든지 아니면 창의적이었고 잘했다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점이 성장했느냐는 질문에 보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말도 있었지만은 협동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모으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 저희가 그냥 그 교과 내용 자체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서 아주 유의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참가상으로는 미술 수업 5월 달에 만든 미술 수업 시간에 디자인한 요 텀블러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 물병을 다 가지고 오겠는데 개인 물병을 애들이 안 가져오고 일회용 페트병을 계속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페트병 대신에 저희가 이제 텀블러를 나눠주면 좋겠는데 그냥 텀블러 찍는 것보다는 이제 미술 선생님과 상의해서 미술 선생님이 디자인을 수업 시간에 한 디자인 중에서 우수작이 이 텀블러에 그대로 제작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때 참가상으로 나가서 학생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다음에는 제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그냥 일단 교과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학년에서 그거를 연계해서 해보고 지역사회와 쭉 연계했는데 대구에서 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 정책 설명회에서 쭉 각 반에 모두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수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우리는 그린 활동가라는 여기 환경 바자회도 같이 열어서 요까지 같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아이들은 먼저 교과, 그 다음에 학년, 그 다음에 지역사회 연계했을 때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아이들이 말하지 않았는데 선생님 저희 학교 환경에 대해서 뭐 하는 학교 맞죠? 라고 대답할 정도로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저희가 지능형 과학실과 연계해서 VI 드론 코딩 스팀 위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인천 청라초등학교 김진모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청라초등학교 교사 김진모입니다. 본교는 스팀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교에서 이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좀 사례를 좁혀서 스팀 교육 선도학교에서 스팀 교육 관련돼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보려고 오늘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 긴 시간 아니라 짧은 시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공간 또 메타버스는 유니버스.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지금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주세요. 지금부터는 머릿속 상상을 가상의 공간에 실현해 보는 시간. 공을 떨어뜨리면 다른 벽 같은 걸 좀 타고 도미노를 쳐가지고 이 도미노 다 쓰러져서 하는 그런 걸. VR을 체험만 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보고 건넜을 때랑 이거 무작정 신호 바뀌었다 달려가는 거랑 그걸로 어떤 게 더 안전할지 하고 있어요. 신호가 바뀌었다 무작정 뛰어가지 말고 좀 주변을 보고 가면 더 안전하다는 걸 전달하고 있어요. 그동안 배운 원리를 이용해 자신만의 세계를 거침없이 만들어내는 아이들.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며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하는데요. 창의 융합의 핵심인 토론과 논의가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어집니다. 저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골드버그 장치는 공이 떨어지면서 판을 이용해 마지막에 도미노로 풀이 떨어져서 말이 먹는 장면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가상현실은 다시 증강현실로 나타납니다. 미래 수업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역교육청에서 스팀 교육 선도학교 및 지능형 과학실 관련돼서 우수학교로 이제 홍보물을 찍고 싶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찍었던 이제 사례입니다. 지역 학생들 동아리 요즘 수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창의융합형 모델학교였고 그 연계돼서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면서 스팀 교육 활동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 동아리 활동으로 최첨단 이제 아이들한테 기기를 경험해보고 다뤄볼 수 있는 경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시중에 있는 거를 그냥 체험해보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학생들이 만들어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스팀에 따라 스팀 융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활동을 했었습니다. 다음 활동은 학생들이 이렇게 동아리 활동 시간에 요즘은 이제 각 과학실에서 이렇게 각 개인적으로 1인 1 노트북, 1인 1 패드가 이렇게 활용되어서 학생들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직접 이렇게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이 과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학교 과학 동아리 이제 성과 발표를 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코로나여서 이제 줌으로 이제 그 동아리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그냥 화면 공유가 아니라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상 공간 속에다가 학생들의 게시물을 전시하고 학생들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활동들과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 동아리 발표회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탐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 탐구 활동을 했는데 이 탐구 활동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활동 자체가 이제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이 메타버스 세계에서 발표를 해갔고요. 이렇게 과학 탐구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기후 위기 대응 교육도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제가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이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스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동아리 학생들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본교인 인천 청라초 화면입니다. 학교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고 있으면 주로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 가상현실 쓴다거나 아니면 VR로 하는데 메타버스 중에 이 메타버스 한 영역 중에 하나 나와 있는 게 미러월드 현재 이제 바로 이 현실 세계를 이제 투영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바로 저희 학교에 있는 이런 학교에 있는 이제 학교 숲을 아이들이 직접 조사하고 이제 정리하여서 이렇게 가상 공간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숲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였고요. 요즘은 이런 자연 숲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였을 때 패드 하나만 줘더라도 수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화단에 이런 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고요. 자신들이 정리하여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영상 링크가 전달되진 않았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가상 공간입니다. 이 공간 속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나 아니면 결과물들, 자신들의 생각들을 이런 가상 공간에 쭉 만들어 놔서 탐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스팀 활동으로서 가상현실과 이런 과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멀지큐브라는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앱을 활용해서 그냥 체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직접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파일이 열리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버벅이어서 좀 이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이제 6학년들이 과학 중심 스팀 활동으로 해서 이제 과학 중심에서 이 코스페이시스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간을 이제 각 공간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공간 속에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렇게 토의 토론하고 있고요. 토의 토론하면서 실제적으로 바로바로 이 패드 속에서 학생들의 공간을 구현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어서 자신들의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활동이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화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 전환 장치 그리고 벽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정리한 자료들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이제 증강현실로 직접 한번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무드미 만든 활동들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한번 체험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소규모 활동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목각 우드 스피커 만들기,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의 원리 프로젝트, 그 다음에 태양광 키링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요.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환경 해설사를 요청드려서
주변에 이런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활동도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스팀 활동을 단순히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이 스팀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학부모 캠프를 하여서 이렇게 지금 학생들만 있지만 뒤쪽에 부모님들과 함께 학생학부모 캠프를 준비하였고요. 이렇게 지금 뒤쪽에 학생들과 같이 지금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에코스팀 동아리라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에코스팀 동아리는 기존의 에코스팀 동아리와는 좀 더 차이가, 기존의 이제 환경 동아리와 좀 차이가 있는 게 환경 문제를 스마트한 이런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해결해 보자는 게 모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미세먼지 알림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세먼지 알림이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활동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동물, 식물, 품종을 구분하는 이런 활동, 그래서 품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렌지3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동물을 분류하고 또 머신러닝 퍼키지 스크래치를 활동해서 학생들이 이런 동물들을 분류하는 활동들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활동을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 친환경 앱을 제작하여서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친환경 앱을 만들었고요. 학교에 있는 이런 첨단 기기인 드론을 활용한 쓰레기 매립장 해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드론으로 이제 찍은 이런 쓰레기 매립장 같은 모습을 이제 학생들과 함께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드론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화상 이제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나 이렇게 전체 이제 외부 이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주고 싶어서 화성 지질 환경 프로젝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런 P5JS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화성 사진을 직접 불러와서 화성 사진을 아이들이 직접 실시간으로 참여해보는 활동도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ML5를 통해서 학생들의 손가락과 얼굴들을 인식하는 활동을 통해서 요즘 인공지능의 기술들이 이렇게 발전했다 등등 학생들과 해보았습니다. 온실가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봅니다. 물론 학교에서 온실가스 해결하기 위해서 냉장고 문을 열면 안 됩니다. 뭐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야기를 해봤을 때 우리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학생들에게 알려주면 냉장고 문을 더 적게 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 냉장고를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이런 프로젝트를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주변에 이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정리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사실 스팀 동아리라는 이런 자체가 이름이 너무나 활동 자체가 너무나 할 게 무궁무진합니다. 전통 이런 과학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았고요. 저는 그래도 올해 지능형 과학실과 연계해서 또 스팀 교육 선도학교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 바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 방금 스마트 냉장고처럼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도 그렇게 학생들과 활동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이 내년도에도 그 다음 연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움이 되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전 간평초 박상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 간평초등학교 교사 박상희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게 돼서 떨리기도 하고요. 좀 짧고 굵게 잘 끝내야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등학교 스팀 교육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다른 분들께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환경 구성과 공간 및 환경 구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스팀 선도학교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년차 학교입니다.
첫 해, 둘째 해는 선생님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셨는데 이제는 교육과정 내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스팀을 받아들이셔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녹여서 수업을 잘 하시기도 하십니다. 스팀이 멀리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초등학교니까 또 교실에서 하실 수 있는 많은 수업들 안에 이제 녹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특장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연수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요. 그다음에 또 본인의 그 적성이나 관심 있는 소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스팀 프로그램을 잘 짜십니다. 저희 학교는 이번에는 이제 스팀 교육 마지막 저희가 스팀 선도학교 올해가 이제 마지막 연차가 될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의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녹이지만 환경도 마지막으로 구축해 보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들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본동과 후동이 떨어져 있어서 앞에 동 아이들은 이제 도서관까지 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스팀 활동을 조금 하게 되면 다양한 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러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다 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1층에 이제 미니 도서관 유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스팀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과학책을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는 미술책, 도감 이런 것들을 갖다 놨고요. 양심 도서 코너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자유롭게 바코드 없이도 이제 가지고 가셨다가 다시 보시고 이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구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 한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탐색하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생식물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 뭐 스마일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생태학습장도 교내에 실내에다가 한번 꾸며봤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이오월 허니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그 실내 식물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내에서 살 수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 얘들을 여기다가 꽂아놓고 이제 보면서 안쪽에서 물과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그 태양광과 똑같은 그런 파장들이 내려오면서 실내에서도 식물을 아주 이렇게 튼튼하게 기를 수 있고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농촌진흥청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학교에 이제 교육 기부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의 식물이 주는 그런 학습 효과를 그쪽에서는 보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식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산소와 습도 유지라던가 또 아이들이 실제로 식물 색깔이 지금 다른데 이런 것들을 세팅해 보면서 뭐 원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다양한 식물과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과학실에 왔을 때 와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또 어떨 때는 사진을 찍고 싶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여기다가 어떤 하트면 하트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충분히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시겠지만 아이들과 한 번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현실이 되도록 이런 것들을 사실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기부들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학교에서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활용을 한다면 사실 이 또한 스팀적인 그런 공간이 스팀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저희가 에듀테크 굉장히 많이 썼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스팀 교육 저는 정말 처음에 2011년도나 이런 때를 생각해 보면 교실에 스팀을 잘하기 위하여 색연필과 크레파스와 다양한 준비물들을 한꺼번에 다 갖다 놓는 통만 있어도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다른 학교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보면 그때와는 정말 너무 다른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팀 교육 또한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듀테크 스팀 수업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 과학실인데요. 일단 1인 1태블릿 PC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고 아이들도 이제 산출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이런 것들 가리지 않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R, VR도 했었고 그다음에 에듀게임 콘텐츠가 또 문화체육관광부 위주로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험 수업도 했습니다. 또 에듀테크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기기라던가 아까 환경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노트북이 또 모둠별로 쓸 수 있도록 7, 8대 정도 있어서요. 이런 노트북을 이용을 해서 산출물을 만들고 이것을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한다거나 포트폴리오로 보관하는 그런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자칠판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온라인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블렌디드 러닝 스팀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온라인 스튜디오에서 이제 영상을 찍으시고요. 그걸 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탑재를 한 다음에 아이들은 준비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부모님들과 함께 주말 동안에 보면서 축제 기간에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이제 사실은 조금은 이제 또 한참 이렇게 지금 가열차게 달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과도 이제 연계를 하여서 아두이노 및 센서 활용하여 각종 메이킹 활동을 했고요. 이것은 소리에 반응하는 LED 아크릴, 무드 등을 아이들이 만들고 집으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환경적인 아이디어를 저희도 담아서 환경 무드 등 만들기를 했었습니다.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계속 두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여 이제 이런 것들은 조립형 3D 프린터를 이렇게 체험시켜주는 기관이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저희 동네가 제가 조금 소개가 늦었는데 대덕연구단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가 출연 연구기관도 있지만 다양한 그런 그 벤처기업이라던가 이제 뜻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위주로 해서 꿈나무 과학 멘토링이라는 걸 하는데 이제 거기에 선정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오셔서 4시간 동안 3D 프린터를 조립하고 그다음에 4시간 동안 이거를 출력하고 모델링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고요. 네, 학교 내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줌을 활용한 그 실시간 연계 특강도 많이 이제 해봤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어려웠다면 지금은 사실 교실마다 또 학생들마다 태블릿 PC로 다 줌에 접속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학교가 이제 유일하게 좀 약한 부분이 발명인데 전국에 발명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제 특강을 부탁드리고 실시간으로 이제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사 네트워크를 통하니까 타 지역의 교사와도 연계하고 그분들이 잘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이제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예전부터 2019년부터 계속 이제 저희가 보드게임 동아리가 있어요. 선생님들 동아리가. 그래서 저희는 보드게임도 스팀 수업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보드게임도 굉장히 요즘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 광합성 보드게임이에요. 나온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지는 못하시거든요. 광합성의 이제 기본적인 그런 원리를 나무의 크기와 태양이 돌아갈 때 이 광합성 그 나무들이 얼마나 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네, 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첨단과학 스팀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뇌과학, 인체공학, 로봇과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백야드 브레인스라고 하여서 요거는 이제 7가지 기계가 있는데 휴먼 투 휴먼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친구의 손과 내 손의 그 척골 신경을 서로 연결해서 내가 손을 움직이면 친구의 손도 신경자극에 의해서 같이 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이게 하니까 약간 사이보그의 원리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과학도 스팀 수업에다가 구축을 했고요. 단독 센서 또는 이제 관련 기기, 뭐 예를 들면 아까도 식물벽 보셨을 텐데 그 식물벽의 효과를 아두이노나 또는 뭐 마이크로비트나 이런 것들로 직접 잴 수도 있고 MBL로 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식물 프로그램에 맞춰서 여기 이제 미세먼지 심하면서 나온 그런 삼성에서도 나오는 그런 스마트 측정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탐구를 중심으로 스팀 프로그램을 구합 및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도 구축을 해봤습니다. 하나만 수업을 보여드리면요. 사실 이 수업은 모든 그 스팀 선도학교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전기 회로를 위한 이용한 작품 만들기가 6학년 2학기 1단원 전기 이용단원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은 사전에 단원 학습을 통해서 전기의 그 회로와 전지, 전구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전자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다 배운 상황이고요. 이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담임교사와 전담교사, 과학 전담교사가 협업을 해서 함께 수업을 한 학교 안에서 했다는 것이고요. 가을 겨울에 이루어지는 비축제나 이런 것들로 동기를 유발하면서 약간 예술적인 부분을 처음에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평이해요. 다른 학교에서 하듯이 LED를 설치할 화면이나 전기회로 연결을 위한 1차적인 계획을 잡고 다른 친구들이 한 작품을 얻으면서 보면서 이제 아이디어도 얻고 공동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구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품의 원리를 파악하여 전기회로를 연결합니다. 과학 전담 선생님과 함께 개념이나 기본적인 활동을 한 다음에 작품 창작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하셨어요. 담임선생님들께서도 그전에 과학을 안 가르치시던 분들이 아니니까 저희는 초등교육의 강점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좀 잡아주셨고요. 요거는 학생들이 이제 개발한 건데요. 사실 어느 학교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다른 학교에서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요. 어디나 지금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끝나고 나서
작품 발표를 각 반마다 했고요. 이제 영상을 찍어서 서로 다른 반과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요.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스팀 수업을 하면 재미있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은데 문제는 이제 개념 정리라던가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보드게임 저희 학교는 되게 활성화돼 있다고 했는데 서킷 메이즈라고 하는 이 그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최종적으로 불이 뿅 들어오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후속 보충학습을 했습니다. 사실 전기회로 해봤다고는 하지만 그 작품 만들기를 해보니까 못하는 애들이 더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AR, VR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AR, VR을 활용해서 이제 더 이제 그 전지와 전구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전구의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학습을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AR, VR을 굉장히 비싼 걸 사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디지털 교과서 그리고 한국창의재단에서 만들었던 사이언스 레벨업이 지금 사이언스 올로 이관됐잖아요. 사실 그런 콘텐츠들만 잘 활용해도 초등학교에서 하실 수 있는 AR, VR을 굉장히 다 많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요, 메타버스가 또 요새 굉장히 유행이라 선생님들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복잡한 메타버스를 사실 뭐 맵이나 이런 걸 지금 구축하진 못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저희가 수업 그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수업 과정에서 조금씩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알 수 있겠다 해서 내년에는 스팀 선도학교가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메타버스를 좀 교육에 이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이제 4년차를 마치면서 스팀 선도학교의 그런 성장이 교사의 성장을 이끌고 교사의 성장이 또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니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스팀 선도학교 하지 않으셔도 수업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융합이나 창의적인 활동들을 이어서 이제 수업하시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4년 동안 주신 예산들이 꼼꼼하게 잘 쓰여서 굉장히 많은 보드게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첨단과학 기기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아까 김진모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지능형과학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더 구축이 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시간 동안에 또 이렇게 다양한 예산을 주신 교육부와 창의재단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학교 구축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세션 6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로써 융합교육 스팀 행사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는 종료되지만 스팀 사이트에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